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계류 유산은 아기가 이제 성장을 딱 멈추는 거예요. 임신 초기에 이제 5주 정도 되면 아기 심장 뛰는 걸 확인하고, 심장 뛰기 전에 계류 유산이 되는 걸 고사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기가 형성되는 걸 보고 심장 또 뛰는 걸 봤다가 임신 8주 전에 심장이 멈추는 걸 확인하는 걸 이제 큰 범위에서 다 합쳐서 계류 유산이라고 해요. 거의 원인을 몰라요. 이제 교과서에 보면 계류 유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절반은 엄마 거고 절반은 아빠 거니까 엄마가 원래 아빠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하면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끔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역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특수한 항체를 가지는 수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면역계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특수한 항체가 있는데 이것이 치료되고 있지 않을 때, 자궁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기가 건강하지 않아서예요. 그럼 아기가 왜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도 잘 모르죠. 유전에 의해서 되느냐? 유전은 드물어요. 저희가 1년 안에 2번의 계류 유산을 연달아 겪는다. 한 번 임신하고 2번째 임신이 바로 계류 유산이다 된다고 할 때는 아기를 가지고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기 자체에 혹시 어떤 유산이 될 만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류 유산의 원인을 검사할 때 그런 기초적인 건강 검진에다가 자궁에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아기한테 어떤 특수한 항체를 가지고 있나 검사하기도 하고, 아기를 엄마 아빠를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아기를 또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도 대부분은 정상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임신 8주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동물마다 포유류 동물이 각 주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지나가기 어려운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지나면 잘 크거든요. 자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8주 이상을 잘 지나가지 못해서 보통은 8주 전에 계류 유산이 되고요. 산부인과 교과서에는 take home baby rate, 아기를 임신해서 집에 아기를 안고 가는 거는 15%에서 20%예요. 너무 적죠. 4분의 1이 건강한 아기를 데려가는 거고, 대부분은 초기에 유산이 되죠. 그래서 저는 계류 유산의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뭘 잘못 먹었나? 그때 이런 행동을 잘못했나? 뭐를 잘못해서 유산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임신이 유지하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자궁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나 자꾸 과거를 복귀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습관성 유산을 많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유산 한 번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습관성 유산이란 병명은 그렇게 흔하게 있는 병명이 아닙니다. 내가 유산 한 번 됐다고 습관성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계류 유산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약을 써서 이게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거죠. 자궁 입구를 넓히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서 저절로 아기집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의 장점은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 내진 때 눕고 마취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출혈이 됐을 때 출혈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몇 시에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 때나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혼자 처리해야 되잖아요. 다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하고 나서 막 자궁 안에 이게 남아있으면 염증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건 수술 자체가 무섭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수술하고 상처가 남으면 어떡하지? 자궁에. 근데 그럴 때 수술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흡입에 가깝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태반이 자궁에 탁 붙은 거니까 이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그거를 흡입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면 자궁에 크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음 임신하는데도 지장이 없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